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의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53명이 나왔고 나흘째 1,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2.5단계가 12월 8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2일이 지나면서도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확산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비수도권도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지금 이 숫자가 의료 체제가 받쳐줄 수 있느냐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만 봐도 14명이 지금 사망하시고 29명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은 토탈 하면은 43명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또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현재 1.2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가 있고 이것이 꺾여야 되는데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계속 1,000명대가 넘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상당히 높거든요. 지역 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하루 평균 949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야기하기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쯤이 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저 그래프만 보셔도 지금 1,000명에서부터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저희 급격한 증가세에서 지금 멈춘 것이고 실제로는 800명에서 1,000명이 3단계 기준인데 이 숫자를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일단 발령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격상 시기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3단계로 하지 않으면은 이 추세가 이동량이 우리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에 과연 700~800명 수준까지 갈 것인가? 그럼 700~800명 수준에서 지금 2.5단계를 유지했을 때 과연 우리 의료 체제, 방역 체제 이것들이 역학조사 단계 이것들이 과연 견뎌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하고 방역을 보면은 예. 경제 면에서 보면 굉장히 피해가 클 수가 있지만 이 3단계 기간이 오래 가면 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단계를 빨리 하고서 짧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감염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계속 감염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286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지역사회에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좀 만연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만연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0월 12일 날 우리 신규 확진자가 100명 수준이었었는데요. 예. 이 이후로 200명, 400명 들어가면서 지금 1000명 수준까지 왔고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점퍼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0.3% 이상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양성률, 즉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의 확진자 비율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3만 명, 4만 명, 지금 5만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대략 2% 전후로 양성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네. 상당히 낮은 숫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 숫자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만 계산을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제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확실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증상이 있거나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나올지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 진단 검사를 받으러 선별검사소에 가서 만약에 또 양성이 나왔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진단 검사비도 내야 되거든요. 예. 네. 네,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환자를 감춰질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자체별로 이
환자들을 즉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접촉을 했다 생각하거나 혹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접근성은 더 좋게 하는 것이 이 실제 숨겨진 환자들을 찾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보면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뉴스를 보면 입원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병상 문제에 대해서 계속된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 대형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 이런 행정 명령도 내린 상태인데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 국립대병원에서 1% 이상 결국은 민간 종합병원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린 꼴이 됐는데 네.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있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뭐 서울로 치면은 빅5 병원의 중환자실에 코로나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지금도 환자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격리가 필요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들어감으로 해갖고 다른 중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급 병원들은 병상을 좀 가능한 한 줄인다면 빈 병상을 많이 만들려면은 실제 지금 이번 겨울이 아니고 내년 봄쯤에 해도 되는 수술들은 가능한 한 연기를 시키면서 병상을 비우고 그 이외의 병원들에서 전원을 시키면서 하나의 병원을 중점적으로 전담 병원을 만드는 것이 예.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즉 일반 병상이 일반 환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겠죠. 있고 네. 예. 대부분 대형 병원들의 중환자실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사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환자들은 꼭 보장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1% 이상을 강제적으로 비우라 하는 것 자체가 좀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상급 종합병원 또 이 전담 병원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병상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따르고 그 약속이 있어야만 신뢰가 생기고 일반 병원들도 이거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기존의 중환자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역으로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확진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 지금 요양원에서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런 요양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취약해서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이 2월, 3월에 청도 대남병원 그 신천지 때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데 거의 100%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 안에서 감염이 되었거든요. 예. 네. 이 상황이라는 요양원이라는 것은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이 거의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이 많고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예. 출퇴근하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라 할지라도 실제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 특히 초발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간호인들 또는 간병인들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관계자들이 예. 감염을 처음에 초기에 시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초발 환자는 완치가 되고 PCR 음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는 굉장히 넓은 확산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기간적으로 짧은 진단 검사도 필요하지만 면역 진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는지 또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즉 무증상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환자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의 방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간격을 짧게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PCR 예. 방법만으로는.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는 것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의 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백신이 언제쯤 좀 전국적으로 확보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 또 접종이 가능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백신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뭐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나 그 협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사실 뭐 어제 발표하신 것은 큰 변화는 없지만 4,400만 명분은 확보를 했다. 하지만
계약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 명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의 MHRA,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예. 여기서 28일이나 29일, 12월 28일이나 29일 날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영국에서는 내년 1월 초 중순이면은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네. 우리 식약처도 여기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2월 초 늦으면 2월 중순이라도 승인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국의 상황을 다 보면서 단기적인 부작용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접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000만 명분, 즉 응급 의료진 또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자들 이런 우선순위별로 1,000만 명만 한다면은 우리 인구의 한 20% 정도는 되고 위급 상황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위중증 환자로 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얀센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파이자 같은 것들은 좀 여름이나 지나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단 위급 상황을 넘긴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11월 이전에 모든 접종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스러워지는 것인데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성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이외의 백신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은 바로 도입을 해서 더 먼저 맞을 수 있는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얀센만 해도 3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겨울을 우리가 얼마나 잘 넘길 수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시기에 맞춰서 백신 접종 계획도 잘 짜면은 우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백신 평균 개발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이전에 접종을 다 해서 위험한 상황은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밖에 내년이 된다면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괜찮을까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일단 mRNA 백신이라는 것도 지금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단기적인 부작용은 아마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 3개월 후의 부작용도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즉 임상 3성에서는 그 부작용이 없다고 했지만 대규모로 접종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100만, 1000만 지금 1억 이상의 단위로 접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임상 3상 이것들을 다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부작용까지 예상을 하고서 이 접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지만 유효성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부작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앞으로 몇 달간 좀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우리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 우리는 일단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통제만 잘 한다면은 그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 백신의 부작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골라서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이 백신 접종 시기가 지금 워낙 제조사도 많고 커다란 이슈는 없지만 충분히 부작용과 관련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좀 더 우리에게는 현명한 좀 대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사실은 예. 이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이 안 된다면은 즉 영국에서조차 승인이 안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식약처에서 이것을 승인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네 자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한다는 의미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뢰성에 있어서 좀 의심을 할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걱정한 부분이 있었죠. 예,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는 영국에서 일단 승인을 하고 맞는다는 것은 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면밀하게 관찰하면서도 승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월이나 3월 초 정도에 접종을 시작한다면은 예. 이 1,000만 명 정도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이 부분만 잘 접종이 완료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여유를 갖고 접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다 신년회다 모임이나 약속이 상당히 많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추세를 보면 이제 국민들이 좀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어떤 게 상황은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3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정부의 고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하지만 3단계 거리 두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환자가 갑자기 떨어져서 뭐 200~300명 수준으로 내려간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고요. 문제는 네. 지금 이 유행이 1월 말 2월 언제 끝이 날 것이냐, 즉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갈 것이냐는 것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3단계로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연말에는 누구랑 만나든지 다 만남은 자제하고 나랑 같이 같이 사는 식구들 또는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 이외에는 최소한의 만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만남을 하든지 간에 지금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누가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집안에 있다면은 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밥도 따로 먹어야 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은 방역 수칙,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